삐걱대는 한일 관계,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그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히고 말까요? 글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시바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한 25분 들어도 통화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앞으로 몇 년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당신께서 보내주신 뉴스 기사들을 쭉 보면서요. 이 첫 통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신호탄 같은 걸 좀 읽어보려고 해요. 네, 이 대통령 취임하고 딱 엿새 만이었죠. 2025년 6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그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를 한 건데요. 두 번째 정상 통화였네요. 네, 중요한 첫 접촉이죠. 뭐랄까, 이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 두 정상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엿볼 수 있거든요. 25분이면 첫 통화치고는 뭐 짧지도 길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보다는 역시 내용인데요. 일단 시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이걸 만들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죠. 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맞다. 60주년. 네, 그래서 그런지 정부끼리 소통하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 사이의 교류도 좀 활발하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자, 협력하자 이런 분위기였군요. 이 대통령도 지금 국제 정세가 복잡하니까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래의 어려움에 같이 좀 맞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렇죠. 상생하자 뭐 이런 표현도 쓴 것 같고요. 미래 협력에 확실히 좀 방점을 찍은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미일 3국 협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미일 공조. 이 통화에서도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 이걸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틀 안에서 여러 지정학적 위기 이런 거에 같이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해요. 일본 언론들도 이 부분을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서도 양 정상이 한미일 외교 안보 협력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했다고 보도했더라고요. 네, 이시바 총리도 한미일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현재 안보 상황을 보면 양국 모두 이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늘 그렇듯이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과거사 문제랑 미래 협력은 좀 분리해서 가야 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해결 없이는 진짜 미래로 가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이번 통화에서는 좀 어땠나요? 그런 기류가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뭐랄까 앞으로 한일 관계를 좀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대통령이 통화 끝나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시바 총리가 진정한 신뢰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분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요.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을 딱 짚어서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광복 80주년 언급, 그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협력은 협력이고 과거사 문제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당장 민감한 현안들도 있고요. 협력도 해야겠고 과거사 문제도 해결해야겠고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 두 가지 목표, 이게 동시에 추진이 가능할까요? 이른바 투트랙. 말은 좋은데 현실은 참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외교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두 정상이 직접 만나게 되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또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일단 조만간 직접 만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는 했다고 하니까요.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첫 대면 회담이 추진될 텐데 여기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앞으로의 관계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통화 순서요. 미국 다음이 일본이었고 아직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통화 소식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순서 자체도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소통을 했는데 일단 미래 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과거사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출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정상 간의 대화나 분위기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신께서는 이번 첫 통화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글쎄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이 두 가지가 말로는 참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늘 부딪혀왔던 말이죠. 이걸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정상이 딱 마주 앉았을 때 정말 웃으면서 미래 협력 이야기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불편해도 과거사 얘기부터 꺼낼 수밖에 없을지, 그 첫 만남의 표정과 대화 내용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